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리플에 대한 추세선 이탈, 일본에서의 추세선 이탈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점의 형태에서 내려왔던 하락에 대한 반등을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반등을 줬었는데 현재 그 추세마저도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나온 상황이고 지금 한 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탈 이후에 되돌림이 한번 나왔었죠. 나오고 다시 되돌림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나온 이후에 지금 넘어서려고 지금 시도를 몇 번을 했습니다. 시도를 몇 번 했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 봉 마감을 추세선 아래에서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마감을 지금 아래서 1시간 봉들을 밑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 지금 그러니까 일봉 이 추세선보다 밑에서 이전의 하락에 대한 어떤 추세선이기 때문에 완전 단기적인 부분이죠. 단기적인 부분조차도 이미 하방에 압력이 가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하방의 압력이 강하지만 어떤 중장기 분석에서도 하방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비트의 반등에도 리플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 터치가 나왔죠. 보통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왔을 때 두 번 혹은 세 번 터치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비트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비트랑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비트가 오늘 이번에도 반등이 살짝 나왔었는데요. 상승이 살짝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31K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1K 구간이 굉장한 저항 구간이었죠. 저항 고점이기도 하고요. 저항 고점이기도 한 부분인데 결국에 이 구간에서 어떤 31K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시 밑으로 말아 내렸었는데 그 부분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수렴 형태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렴이 상승 돌파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어떤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밑으로 확 빼고 결국에 다시 올라서지 못하면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31K 리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테스트가 한 번 나왔고 결국에 그러니까 이 구간은 31.5를 그러니까 31K를 뚫었다고 볼 수 없는 봉입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말아야 할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고점의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리플 고점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모습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이 추세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31K라는 전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그리고 다시 밑으로 하락시키는 이런 그림 그리고 어떠한 이제 31K에서의 상승 힙소죠. 상승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금 31K까지 다시 리테스트가 나왔지만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결국에 지금 4시간 봉 지금 다시 저항받으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결국에 지금 31K에 대한 저항이 총 3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봉은 뚫었다고 볼 수가 없는 봉 오히려 하방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저항받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가보시게 되면은 리플도 결국에 고점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비트가 반등 시에 굉장히 하방의 압력이 강했죠. 결국에 그러니까 비트가 반등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지금 비트가 이제 하락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다시 저항받으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트가 더 빠지면 리플은 더 많이 빠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반 하락 아니면 거의 뭐 1% 비트가 1% 빠지면 리플 1% 빠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리플이 크게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보여줬던 모습들,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비트에서 이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도 이제 어떠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러한 모습들, 다시 말아 내리는 이제 하락의 지금 스탠스, 하락에 좀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가 하락하게 되면 리플도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근데 리플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는 0.5달러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었는데 0.49달러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 이런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0.49달러도 굉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 결국 0.49달러 터치 이후에 지금 밀려나는 모습인데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0.49도 저항이 됐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는 형태. 고점에 대한 저항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는 형태. 그래서 밑으로 크게 빠질 수 있다. 지금 어떠한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 0.45달러 부분까지 0.45달러 네, 그 부분까지 열린 상태고 결국에는 이 채널에 대한 이탈도 나와서 이 채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의 이번 상승은 어떤 호재성으로 올라갔죠. 호재성으로 뭐 여러 호재를 띄우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차트적인 모습에서는 뚫어 올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스탠스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올 때도 제가 이 상승에 대해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큰 상승을 보는 상승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하락장을 가기 위한 신호탄이다라고 그 모습이 이미 리플이 하락에 대한 모습을 다 취하고 있다.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리플은 이미 처음에 비트가 이런 하락 행보를 할 때 혼자 상승을 시키고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에 리플은 저런 상승이 나올 때 이미 하락장에 대한 부분을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혼자서 이런 독자적인 상승을 만들고 이런 채널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밑으로 하락할 준비를 이미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하기 이전에 하고 이런 식의 비트가 상승했을 때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트의 상승은 리플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비트도 밑으로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락장의 신호탄이란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매매하실 때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밑으로 크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좀 정리해드리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